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늘은 황운소와 그 친구들이란 제목으로 한번 황운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요. 오늘 준비한 황운소들이 그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들로 어떻게 보면 준비가 자연스럽게 되었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 의뢰인께서 그 황운소의 발색 방법에 대해서 저에게 좀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 부분도 함께 좀 공부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황운소입니다. 황운소인데 우선 그 입의 특징부터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요렇게 신화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자라죠. 근데 이제 이게 자라면서 수엽, 이렇게 늘어지는 잎도 있고요. 노수엽, 노수엽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요렇게 휘어져 올라가는, 제가 가장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좋아하는 노수엽 형태다. 요런 걸 노수엽으로 보시면 되고요. 권엽, 권엽은 요렇게 이제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촉으로 되면서 상작으로 가면서 이렇게 난잎이 이렇게 늘어지는 것도 있으면서 휘어지는, 이게 황운소 잎의 특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화 때는 이렇게 자라서 할 때는 잘 특징이 별로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라면은 요게 황운소 잎이에요. 나중에 혹시라도 황운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란 잎을 보고서 이런 잎이 아니면 저거 황운소 아니잖아?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런 잎의 특징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데요. 웬만한 그 명명품 같은 거 잎만 보고 우리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황운소는 구별할 수 있겠어요. 다 자란 촉 보면은. 요건 거 보시고, 요거보다 이제 좀 더 상작인 5번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잎이 이게 찐녹이래요. 황화 계열의 서성에서 피는 황화 같은 건 좀 인정을 덜 받아요. 잎이 누런 데다가 꽃이 황색이니까 황화 꽃이 돋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진녹의 잎에서 황화가 이렇게 피어 있으면 그 색감이 더 돋보인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황운소는 그런 잎의 특징에 따라서 굉장히 명품의 기질이 다분한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이거 발색 방법은 우리 왜 국민난초 태극선이 그냥 수태만 얹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저절로 잘 그렇게 피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씩 갖고 싶어하는 태극선, 어, 꿈의 난초, 뭐 국민 난초, 그 최고의 수식어가 다 뭐 태극선에 다 몰려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이 황운소는 어떠냐? 어, 처음에 저한테 위탁을 주신 분은 솔직히 황운소 그 발색에 화통을 씌워서 제대로 발색한다고 해보는데 기대만큼 안 나와서 좀 실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지금 현 위탁자께서 저한테 이제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포위만 마르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꽃에 보면은 꽃잎 겉을 싸고 있는 게 포위가 싸고 있잖아요. 그 포위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습도 조절을 잘 해주면은 이게 그러니까 꽃이 피면서 포위를 벗으면서 꽃잎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녹은 사라지고 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연식으로 개화해서 그렇게 이제 저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건데요. 어, 일본 분들이나 중국 분들은 우리나라처럼 화통을 씌워서 이렇게 꽃을 발색시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태극선이나 이런 그 황문소 같이 이렇게 자연 발색시킬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을 특별히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 중국 상인분들한테 선을 보일 기회가 있어가지고 엄지척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이게 우리는 왜 특별히 개나리색 황화를 좋아하잖아요. 이게 흠이라면 그게 흠인데 개나리색 황화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시기에 에이 저 화통처럼 저 정도는 다 나와 뭐 이런 정도로 그냥 폄하하는 그런 색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채색 계열의 유일한 황화 소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호도가 그냥 중국 분들이 저렇게 좋아한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 차이. 뭐 이래서 황원소가 지금까지 뜨지 않았는데 이런 게 다 잘 알려지고 쉽게 피울 수 있는 꽃이고 하면은 이 황원소는 분명히 뜰 거라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기회에 또 이제 좀 더 자세한 거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은 시간도 많이 갖고 이제 이런 정도로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아, 과욕은 금물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요 친구가 보면은 신하같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의뢰인께서 실패하시는 부분이에요. 질소과다. 그 산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신하처럼 여기 요라고 있는 이게 성격으로 컸어야 될 건데 몸살하면서 자라지 못한 그거예요.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한쪽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전진촉이다. 이거 세력 금방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비록 요게 한쪽이긴 하지만 요까지 치면 냉정하게는 요게 정상적으로 자랐다면 이게 두 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도 대단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없는 거로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1번 황운소 20만원입니다. 그리고 2번은 1번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1번 요것도 그런 똑같은 전년촉, 자라지 못한 전년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세력 금방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죠. 2번 황운소 2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작 자체로 따지면 상작이에요. 상작인데 뒤촉 개념이죠. 전진촉이 아닌 뒤촉 개념. 뒤촉 개념. 아마 요거는 중간촉 정도로 봐야 될 거예요. 중간촉 정도로 봐야 되는데 황운소 잎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잎이니까 요거 보시고서 황운소 이게 황운소 잎이 하고 자랑하실 분들 3번 선택하십시오.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3번 황운소 30만원입니다. 그리고 4번은 전진촉에 신화가 붙어서 신화가 이만큼 자랐어요. 요 정도면 신화값도 인정해 주시는 게 맞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요거만 따지면 한 뭐 25만원, 20만원 뭐 그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요거까지 치면 4번도 30만원에 모시겠습니다. 그렇다면 3번이 나올까요? 4번이 나올까요? 아마 고수님들은 이걸 선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담하고 이뻐서가 아니라 요걸 키우고 같이 키워서 똑같은 방법으로 키웠을 때 내년에 작황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후년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아마 이게 더 나을 겁니다. 아담하고 그래서 더 선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황도 이게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번 황운소 이건 최상작으로 봐야 돼요. 3번도 키로만 따지면 상작인데 이게 잎폭이 조금 더 넓고요. 지난번에 그 세 쪽짜리 80만원에 한 거하고 요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자기 좋으니까 이것도 세력 금방 받고 내년 후년쯤이면 따라잡지 않을까? 아니면 내년쯤이면 따라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올해 그 저기 제가 그 영동 한춘 전시회에서 보고 좀 가슴이 아팠던 게 보름달 두 쪽에서 꽃을 두 대를 달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인위적이 됐던 어쨌든 그런 식으로 꽃을 피운다면 이것도 내년 봄에 꽃 한 두 방, 세 방 정도는 달 수 있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촉수가 두 촉이니까 요 5번은 70만원 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운소 친구들 동방소와 하루방인데요. 이 동방소는 지금 저희 그 의뢰인 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거상분이 좀 많이 가지고 계셔요. 아주 많다기보다는 그분하고 이 두 분이 거의 다 가지고 계시고 있는 건데 그쪽에서는 아직 이 동방소를 풀지 않고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쪽 의뢰인께서는 뭐 계속 무제한으로 풀 게 아니고 조절해 가면서 할 거고 저희 의뢰인께서 저 이 방송하는 거 꼼꼼하게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는 뭐 잘못됐다. 요런 건 잘하셨고 요런 거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한테 이렇게 코치도 해주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 동방소 이렇게 보시고서 판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신가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 그 반응에 봐가면서 반응이 별로 없다. 식었다. 그러면 아마 스톱하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동방소 구입하고 싶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특별히 아주 무늬가 아주 좋은 것도 가지고 나왔어요.
6번 동방소. 이건 정말 문이 아주 좋죠. 어, 7번도 동방소, 8번도 동방소인데, 7, 8번은 소멸된 건지 좀 지금 현상으로는 문이 별로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무늬가 훨씬 좋은 게 훨씬 더 가격도 높더라고요. 거기 세 쪽짜리인가도 이렇게 무늬가 이 정도는 안 해도 꽤 좋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꽤 고가를 원하시더라고요. 희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가져 나오지 못했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6번 동방소는 키가 작아도 무늬가 원체 좋으니까 지금 현상 이대로 감안해서 요 6번 동방소도 10만 원 갈 거고요. 그리고 7번 동방소 8번하고 비슷한데 요게 키가 몇 미리 작아요. 7번 동방소 요것도 10만 원이고요. 8번 동방소도 10만 원입니다. 어쨌든 동방소가 아직도 희소성이 뛰어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흔치 않은 그런 그 신상품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동방소를 길러 보신 분들은 꾸준히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그 동방소의 위력을 새삼 느끼고 있거든요. 동방소 잘 봐주시고요. 다음 이제 9번, 10번은 하루방인데요. 하루방. 여기도 공부거리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올해 이 하루방 이 의뢰를 통해서 나올 거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렇다고 또 특별히 더 비싸게 받을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판매 그거에 형평을 맞춰서 미리 지금까지 사셨던 분도 서운하지 않으시게, 지금 새로 사실 분들도 서운하지 않으실 그 가격을 제가 고심을 하면서 찾았거든요. 근데 여도 공부거리는 뭐냐 하면요. 지금 9번은 촉수가 6촉이에요. 지난번에 25만 원짜리 팔았던 것들이 다 6촉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게 자기 훨씬 더 좋죠. 굉장히 좋아요, 이건 자기.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것은 대개 요런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10번. 10번 요거는 촉수가 10촉이에요. 근데 요 잘린 촉도 있고 뭐 그런데, 고수님들한테 9번 키우시겠습니까? 10번 키우시겠습니까? 촉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10번일까요? 아니더라고요. 고수님들은 당연히 이거를 더 비싸도 이걸 사실 거예요, 아마. 더 비싸도. 근데 우리는 보통 촉수가 몇 촉인데 막 이렇게 전진촉이냐 뒤촉이냐 그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그게 경험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작품용 뭐 어디 전시회 대상을 꿈꾸는 그런 것들은 자기 좋을수록에 돈을 훨씬 더 고가로 사시더라도 그걸 선택하시더라고요. 음, 가끔 옆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같아서 조금 약간 귀담아 듣지 않았었는데 갈수록 그게 좀 더, 야, 그게 맞는 얘기다. 쉽게 해서 어떤 그 뭐 품종 하나 그 촉당 뭐 1,000만 원이다. 근데 어떤 거는 뭐 하작 같은 경우는 뭐 한 2, 300 한다. 당연히 2, 300짜리 사야죠. 그죠? 근데 고수님들 그런 분들은 1,000만 원짜리를 사시고 그거보다 더 주고도 자기에 따라서 그걸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200짜리하고 1,000만 원짜리하고 따졌을 때 작황 최소한 5년은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촉당 1,000만 원짜리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거죠. 그리고 잘해서 그 정도 사가지고 때 큰 상을 받았다. 그 상금 가지고도 꽤 많이 회수를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재테크하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근데 각자 자기 형편에 맞게 욕심 부리지 않고 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루방을 놓고서는 아주 좀 실감 있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봤고요. 따라서 이 9번 이 하루방은 지난번에 그 25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판매됐던 그거보다 자기 좋아서 이거는 30만 원 가겠습니다. 아마 30만 원에 구입하시는 분도 아시는 분은 더 흡족해 하실 수도 있어요. 9번 하루방 30만 원이었고요. 10번 하루방은 10촉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낭자의 고수님들은 둘 중에 하나 가지라면 이거 가지실 거예요. 9번 가지실 거예요. 그렇지만 촉수가 원체 차이가 많이 나니까 6촉하고 10촉은 차이가 많은 거죠. 분주해서 키워서 이렇게 증식을 시켜 나갈 때도 그렇고 이 정도 작으면 또 그게 가능하니까 요 10번 하루방은 40만 원 가겠습니다. 뭐 어쨌든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하루방에 대한 거를 좀 더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은 마음에 저렴하게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다고 처음에 그 뭐 한쪽 두 쪽 이러고 사신 분들 뭐 촉당 뭐 10만 원 뭐 이런 거 사신 분들 어떻게 보면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그건 전진촉이니까 이런 개념은 전진촉이니까 또 그렇고 이건 약간 뒤쪽이고 여러 쪽 따서 세력이 약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장황하게 했는데 황운소 발색법이라든가 황운소 잎의 특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명명품 중에 이렇게 잎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 전혀 안 속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발색법 그리고 이제 요 하루방이나 이제 전진 쪽 후진 쪽 뒤쪽의 그 차이 같은 거 좀 더 실감 있게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전련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